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단속이 뜰만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시민들이 뒤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 대출이 마련돼 있지만 한 달을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중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봅니다. 목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데다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노점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들은 부부로 목포시 연산동에 거주하는 61살 A씨와 남편 72살 B씨입니다. 전남 7번째 환자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고 남편 B씨는 무증상이었습니다. A씨는 증상 발현 5일 만인 지난 23일 목포시의 한 내과를 방문했고 의심 증세로 확인되면서 목포 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생활했던 남편 B씨도 검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14시에 두 명 모두 최종 양성 판정이 되어 곧바로 강진 의료원으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동선은 A씨가 다닌 무안 만민교회와 증상 발현 이후 방문한 개인병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자택 등입니다.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목포시 무안군 역학조사반이 투입돼 목포의 한 내과를 폐쇄하고 의료진과 가족, 교회 신도 등 30여 명을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 A씨의 불분명한 감염 경로와 증세 발현 이후에도 영업을 한 점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긴급 문자를 통해 A씨가 목포시 산정로의 화물차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노점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유럽에 다녀온 주민 1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유럽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10명의 명단을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 감염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주소지는 전남이지만 실제로는 광주에 살고 있는 전남도민 1명도 음성 판정을 받고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이자 특례 대출이 마련돼 있지만 그 승인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매출이 평소의 30%까지 떨어진 박상욱 씨.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얼마만큼 이게 이 상황이 계속갈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지난 15일 광주시가 무이자 등의 혜택이 있는 특례보증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달 어떻게 버티더라도 또 다음달에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자가 싸다 하니까 이달 받아놓고 나서 준비를 해놔야죠. 광주 신용보증재단 광산지점에만 하루 평균 150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는 등 평소보다 대출 신청이 7, 8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류심사 등 업무를 처리할 직원은 급증하는 신청을 따라가지 못해 대출 승인이 나기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신용보증재단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도 하고 현장 조사를 생략해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밀려드는 신청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저희 내방은
찾아오신 분들은 지금도 한 5, 60명 되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다음 주부터 청년 인턴 30여 명을 활용해 대출 승인까지의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10만 명이 넘고 종사하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힘겨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수일째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죠. 이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 해소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꽃들도 얼굴을 내밀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은 맑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전남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고요. 가끔 구름 많다가 오늘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 속도가 30km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제한 속도가 50km였지만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조정된 겁니다. 우선 157개 광주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제한 속도가 50km인 10개 유치원 도로도 30km로 바뀔 예정입니다. 학교 앞에 차들이 너무 싱싱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으로는 30km 해서 통행을 좀 제한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이처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제한 속도 조정과 함께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추가됩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616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67대가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올해 말까지 99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학교나 유치원과 맞닿은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26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하향 및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75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뜸한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시민들이 쫓아가서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승용차는 길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시민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3번에서 사고도 찼어요, 방향으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도 무시하며 달아나던 운전자는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길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알고 보니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촉 사고를 냈다가 피해자들에게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냅다 달아났던 겁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매달리려 했어요.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출발해버리니까 들어가지고 입에서 피가 줄줄 나고 미치더라고요.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힌 51살 김모 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인 0.118%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차량이 두 동강 나면서 20대 남녀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사고 역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난 2달 동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2건, 지난해 같은 기간 69건에 비해 1.5배 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만 골라 측정하는 선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범행 수법이 활기를 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건당 10에서 15만 원을 준다며 배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10건에서 지난해 358건으로 2년 만에 약 70% 증가했습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중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중당은 옛통합 진보당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 6곳에 후보를 출격시켰습니다. 민중당 후보들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공정 자산 재분배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몰수해 서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조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 재난소득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30만 원부터 이렇게 한다고 쭉 되어 있는데 액수를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라라는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군소 정당들의 의석수 확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민중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이 깨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통합 진보당 해산 이후 정통 진보 정당을 계승하겠다며 탄생한 민중당. 이번 총선에서 3% 넘는 지지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생당이 광주 동남 을 선거구에 김성환 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동남 을 박주선 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당 공관위는 박 의원과 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거쳐 공천 후보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안정 추경으로 4,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위소득자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음압병실 확충 등의 예산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와 화해농가 지원사업비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켰고 다음 달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학교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와 교사, 또 학생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비대면 접촉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개학 이후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주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신 윤정현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6학년이시군요. 네. 예정보다 방학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생각지도 못하게 사이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요, 포털 사이트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 설문지로는 날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열이 나지는 않는지,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몇 시간 사용하였는지 등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가벼운 질문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은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고민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류가 개학 이후를 염두에 둔 준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학생들은 개학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어른들도 이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나 TV,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이 되는 학생이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일상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가정에서는 미디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서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부터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나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활동들을 잘 따라주시면 개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나 교육당국이 그러면 개학 전까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4월 6일 개학을 할지 조금 당겨질지 더 미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개학을 하고 나면 그래도 등하교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체육활동 등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비한 지침이 어제 일선 학교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아직 개학까지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학생들과 안전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나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개학 준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학교 시설을 외부인으로부터 폐쇄를 한 것이라든지 학교에 쓰일 손소독제를 발빠르게 이렇게 구입을 해놓은 것,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학생 생활을 모니터링해 가고 있는 것 등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에 모든 준비를 다 맡겨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경우 1인당 2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를 믿고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당장 이틀 만에 모두 동이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때문에 개인 위생 물품은 가정에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나 교육청의 비축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최근에 이 학생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던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총 5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학습과 휴식 시간이 조화된 계획된 일과를 함께 세워주십시오. 미디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여 주십시오. 전염병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자녀에게 전염병 예방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5가지인데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정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면서 방역 지킴을 지키지 않으면 PC방과 노래방처럼 학원도 집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자치단체에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4,700여 곳 가운데 4,100여 곳이 문을 열었고 휴원율은 12.8%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미열을 보인 선수가 나와 진행 중인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기아는 어제 훈련 도중 선수 한 명이 미열 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중지하고 모든 선수들을 퇴근시킨 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오늘로 예정된 자체 홍백전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KBO는 프로야구 개막을 4월 20일 이후로 연기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4월 7일부터는 구단 간 연습 경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FC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공격수인 마르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마르코 우레냐 선수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선수로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 등에서 활약하며 67경기에서 15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은 물론 위치 선정과 침투 패스가 뛰어난 마르코 선수가 펠리페 선수와 함께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MBC 보도로 환경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환경미화업체 쓰레기 불법 수거에 대해 광주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보도로 드러난 동구와 서구 등의 쓰레기 불법 수거와 관련해 모든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 실태를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현장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광주 시립 수목원이 다음 달 남구 양과동에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푸른 도시사업소는 최근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달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근처에 들어서는 시립수목원은 국비와 시비 430억 원을 들여 테마공원과 재배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광주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광산구 수안 롯데마트 근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에 따른 건데요. 서구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마트들이 상위 10위에 올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챔피언스필드는 지자체 소유 건축물이라 부담금이 적게 산출됐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부족한 의료용 보호 장비를 직접 제작하면서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를 이달 초부터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계속 필요하지만 충분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병원 측은 동료들에게 격려를 보내고자 시작한 일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드기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 각종 질환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3월에 채집한 참진드기 개체수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채집한 수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극장들이 온라인 무료 공연에 나섰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196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공연 영상을 한 달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상품권 코드에 영어로 베를린 필을 입력하면 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지난주부터 누리집에서 매일 한 편씩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0시간 동안 별도 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날로 더해갑니다. 이 건조특보도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꽃들도 얼굴을 내밀면서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남풍이 불어들면서 매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날은 맑습니다만 오전 중에는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고요. 가끔 구름 많다가 오늘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6.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9도, 강진도 19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